자, 그러면 너아버지 뭐하시오 잡으러 가겠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유독 가혹한 비판을 했던 정치인이 있어요. 이 유승민 의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고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견디질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불공정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대물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아, 이 사람은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아주 그냥 결벽주의자구나. 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교수가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어떤 비판을 했는지 아주 그냥 짧게 하나만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예? 그다음에 허위 증명서 위조 이런 걸로 아니 2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비평할 때 도덕을 기준으로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니,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지금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도덕? 파렴치한이라는 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니 입시 비리가 파렴치한 거죠. 그러면 이 파렴치한 범죄가 아닙니까? 네,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가 굉장히 예, 자녀 교육과 있으시네. 관련해서는 그 특혜 관련해서는 정말 결벽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 딸이 교수가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지금 일고 있는 궁금하네요. 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네. 했습니다. 유승민의 딸 유담, 네. 유담 씨, 네. 유담 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 채용에서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공에 지원을 합니다. 네. 무려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수 자리가요,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공개 채용이 무산이 돼. 왜냐? 왜요? 이 자리에 올 만한 적격자가 없다라는 거야. 오. 야, 그래서 이 유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4번이나 뽑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뽑혔을까? 너무 궁금하잖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그랬나 봐. 네. 그런데 적격자가 없다고 오. 안 됐던 자리야. 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진선미 의원님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잠깐 국감장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31살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블라인드에는 성별, 연령, 사진 정도만 비공개가 돼 있고 학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되는 상태로 서류 심사가 됐다라고 저희는 확인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성적표에서 이 유담 교수가 38.6점으로 25명 중에 2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논문의 질적인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거의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경력도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경력 전무합니다. 오. 야, 경력이 전무한데 어떻게 교수가 만점을? 됐다는 거고 만점을 받았다는 건데. 네. 이거 아주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봤거든요. 네. 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할 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럴 그런 수 사이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더 신중했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신중에 신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에 온 거는 진짜 여기 있는 이 안목 높은 분들한테 내가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좋습니다. 오기도 네.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에서 이 무역학부의 국제경영학 교수를 뽑고 싶어 한 게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와, 12년. 그 중에 4번을 이제 적격자를 못 찾았다고 못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뽑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뽑을 때는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저희는 1차부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뭐냐면 스스로들 말씀하시길 정량평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해주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학력, 또 경력, 그리고 이제 논문 관련해서 뭐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 뭐 이렇게 네 가지의 거의 중요한 그런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객관적 지표이기 그죠? 때문에 뭐 특혜를 줄 여지가 없을 것 없어 같은데.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진짜 교묘하게 저는 한 거라고 봐요. 어. 근데 뭐냐면 이 학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인 2명을 빼고 25명이 신청했는데 그 미비를 빼면 23명이거든요. 네. 23명 중에 서울대 뭐 해외 대학 뭐 이런 데가 다 해서 경영학부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11명이나 돼요. 네. 근데 이 중에 딱 3명만 만점을 줘요. 오, 학력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뭐 다를 게 있나? 정말. 그리고 경력도 네.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강사도 몇 년 하고 국제 아니 일단 뭐 학력부터 네, 짚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유담 씨는 학교를 어디 나왔길래 만점을 받았고 3명밖에 만점을 못 받았는데 네. 그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아마 그 자료들이 있을 텐데 네. 여기를 일단 보면 네. 2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학력이 만점이에요. 만점이에요. 근데 예. 이 학력은 또 신기하게 경력하고 달리 1등급 10점, 2등급 5점, 3등급 1점 이렇게 차이가 급격해요. 네네. 그러면 학력에서 만점을 안 맞고 2등급만 받아도 5점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2점 몇 차이로 3위가 올라가 3명을 뽑으니까 네, 그럼 낙방했겠죠. 낙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력이 어디냐고. 지금 학력이- 유담 씨는 예. 학사가 동국대, 석사가 연세대, 박사가 고려대. 고려대. 아니 근- 나머지 분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더 나은 데도 있죠. 서울대도 있고 해외 유학파도 있어요. 그래요? 캘리포니아대. 네. 할 수도 그 있습니다. 자료 할 수도 있어. 할 보여주시면 수도 네 저희 PPT 그럼 이거 보여드리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영학부 박사까지 그러니까 같은 데에서 그 박사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11명이 다 되는데 네. 왜 그 11명 중에 3명만 만점이냐. 그러면 3명만 뽑기로 했냐. 그러니까 총장이 그 국감에서 아니다. 3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유가 뭐래요? 국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학력을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유담 씨가 낸 경력서 학력 그 경력서에도 보면은 경영학부 전공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11명 다 똑같거든요. 네. 왜 이 사람만 만점을 줘야 이거는 되죠?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네.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저만 괜히 구박받았어요. 아니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경력에도 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경력. 그럼 다시 또 경력. 이제 경력. 경력으로 갑니다. 경력으로 이제 가면 또 학력은 많이- 이건 무조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경력으로 가겠습니다. 경력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그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가 많죠. 막 거기서 조사했던 것도 이 박사를 가지고 교수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 먼 곳까지 막 다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분을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분들 23명 중에는 뭐 전임 강사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국제 그 연구직을 뭐 했던 현장 경력도 있고 네. 뭐 강사도 오래 했고 네. 이런 사람 다 빼고 이분이 만점을 받았는데 네. 이분은 박사기를 받은 지 정확하게 그 뭐죠 공모 시점으로 하면은 75일 동안 박사학위를 받고 75일 만에 임용이 된 거예요. 우와. 경력이 전무하네. 경력이 전무하죠. 강의를 어. 해본 적이 없어요? 강의는 딱 1년을 했다는데 그게 1년이요? 석사 때 아. 박사 때도 아니고 석사 때 1년. 딱 두 학기를 계절 학기랑 뭐 한 학기 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담 씨가 경력 부문에서 네. 만점이네. 만점을 받으셨어요. 올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만점 받은 거 좀 여기. 올려주세요. 네. 아니 그 다른 사람이 3명 만점 받은 부분 네. 그걸 좀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없는데 3명만 만점이에요 경력. 네. 근데 유담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네. 네. 이거는 이봉우가 이거 지적을 해야지 이런 그렇습니다. 거. 이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학력 부문이랑 경력 부문에서 만점자가 동일하게 3명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국감 때 진선미 의원께서 이 부분을 인천대 총장 앞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 인천대 총장의 해명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는 최저 기준에 맞추면 무조건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력에서도 전공이 국제경영이면 만점을 줬고 경력도 관련 경력이 있으면 만점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훌륭한 분들 많은데 다 만점 그렇지. 못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 네, 심지어 학력에서도 국제경영 분명히 전공이었는데 만점 못 받은 못 분들이 받았잖아. 있어요. 네. 그것부터가 이상한데 공교롭게도 유담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딱 만점자가 3명 나왔다? 그러면 최저 기준이면 만점을 준다는 미명하에 유담 씨를 억지로 좀 올려서 유담 씨는 최저 기준에 턱걸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지금 경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최저 기준에 만점을 준다는 그 기준마저도 유담 씨한테 뭔가 맞춰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우리가 할 수밖에 100번 양보해도 네. 많이 양보를 해도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따라 또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그 의원. 의원이 저희 같은 교육인 의원인데 이분이 저가 질문하고 나서 바로 7분을 다 허용하면서 이거에 대한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전제하고 막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이 다 옹호하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양심을 걸고 그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이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야. 아, 이거는 전혀 이거는 심지어 정성 평가도 아니고 정량 평가인데도 이건 말이 안 돼. 맞아.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국제 경영이라는 걸 자꾸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이 유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영을 전공한 게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국제 경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주 선의로 계속 해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국제 경영 쪽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 다른 거를 국제 경영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논문은 더 황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다시 한번 그 심사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논문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렇네. 질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양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양은 만점을 받았어요. 많이 썼나 보네. 네. 질은 이제 18.6점. 최하점이에요. 지금 그러네. 6명 중에. 네, 질은 꼴찌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보는 거 안에서는. 네. 그런데 양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는 썼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썼냐 이겁니다. 이것도 진짜 맹점인데요. 네. 저기 방금 다시 보여주시면 네. 두 사람만 만점을 받았잖아요. 네. 양심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몇십 개씩 쓴 사람도 많아요. 에? 근데 어. 이 유담 씨는 그 논문 보여주세요. 그 25년 2월인가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네. 그 직전에 4개월 동안 7개 논문을 써요. 4개월 동안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7개를? 박사학위 논문을 쓸 거면 23년 수료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집중해도 부족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중간에 4개월 동안에 7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거를 양적인 거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부 박사학위 논문이 두 번째거든요. 네.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뭐 표현돼 있는 그 주요한 단어들을 보세요. 다 비슷. 모든 논문에 다 써 있죠. 네. 비슷한 거를 약간 그러니까 저는 쪼개기한 거 그렇죠. 같아요. 박사학위 쪼개기 논문에 아니야? 챕터별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것들을 다 떼서 논문으로 별도로 발표하고 마지막 완성본을 박사 논문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이 되지 않아요? 아. 자기 표절 아니에요? 자기 논문에 자기가 표절하는 것처럼 쪼개기 되는 의혹이 있네. 무슨 자기 발전 자가 발전 논문이라고 하던데 제가 학사밖에 안 돼가지고 네. 경력이 굉장히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기를 25년도에 뭔가 그 임용 계획을 전제로 하고 해가지고 뭔가 준비한 거 조건을 아니겠느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보이네요. 다 떼서 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총장님 무슨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저거를 8개 정도 맞췄다고 해가지고 만점을 준 거예요. 거기서도 만약에 2점인가를 받았다면 그 세 번째 사람의 점수를 그럼 받았다면 탈락입니다. 또 탈락입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이상한 겁니다, 그냥. 이상해요. 예, 이게 아니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예, 수가 있는 잘못된 거죠? 거야, 맞죠? 이게 뉴스토마토가 또 구체적으로 보도를 잘 해줬는데 네. 뉴스토마토 기사 취재 과정에서 인천대가 해명한 게 또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요. 논문 질적 평가 측면에서 물론 점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네. 뉴스토마토는 아니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박사 논문 딱 하나고 그리고 질적 평가에서도 교수님들도 이 심사한 분들도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그렇죠. 합격이 되고 양평가에서 만점 받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인천대 해명이 논문이 딱 하나고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임용을 했다는 거예요. 에라이. 그런데 교수를 뽑을 때 우리가 야, 그치. 들어주고 있냐 너는? 이게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님이 들으신 건데 뉴스토마토 기사에 그렇게 해명을 해놓은 거죠 지금 인천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면은 그 공석이었는데. 인천대에서도 인정했네. 거의 뭐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는 질 안 행동이고요. 좋고 양 적다는 거 인정했네. 그렇죠. 아니,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명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고 이게 잘못된 거야. 질적인 그게 낮은 이유도 한 편이라서 그렇대요. 잘못된 거야. 한 편이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거 저희한테.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 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네. 인천대에 다니는 학생이 또 대자보를 올렸더라고요. 이거 되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교수로부터 수업을 들을 때 얼마나 좀 못 듣지. 예, 이 학교가 어떻게 심지어 듣냐. 또 국립대학교인데 아이고. 이거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고하고 일단은 취소하고 네.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이 일어났는지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수사 들어가야 네. 됩니다. 저희 그리고 1차에서부터 벌써 문제잖아요. 네. 근데 1차에서 통과를 또 시켰죠. 그다음에 2차, 3차를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는 2명이 뽑혔으니까 경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면 경쟁자와 이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떤 거가 더 우선이냐. 어. 이게 또 문제인데 네. 이거 답변도 너무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교 대상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유담은 논문이 한 편에 불과하잖아요. 박사 네. 논문이. 근데 그게 어디에 실렸냐? 유력지에 실렸다. 네. 그래서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SSCI라는 네. 그 학술지에 한 편이 실렸고 그것이 굉장히 우수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게 학문적 우수성을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 경쟁자는 그런 외국의 유력 학술지에 네. 6편이 실렸고요. 올려주세요. 네, 네. 자료를. 아니, SSCI 이게 아니고 네, 맞아요. CI 이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SSCI급 네, CI급의 논문수 비교. 논문수 비교. 그거 6개. 올려주세요. 네, 14번 자료라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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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이거 뚝뚝 날라갑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자 이거 무조건 소송 걸어야 됩니다. 그러네. 자, 유담한테 탈락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네. 저게 무슨 뭐 A라고 이차에서. 치면 네. 자, 논문수 1대 6이야. 제출 논문수 10대 22. 네. 그다음에 인용 횟수 1회 110. 110. 비교가 안 돼. 네. 이거는 뭐야? 비교가 안 돼. 야, 최종 경쟁자 미친다 저거 보면 진짜. 심지어 예. 그 최종 경쟁자분은 현직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유담 씨가 임용될 때 여기 그 인천대 경력도 더 좋네.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 현직 조교수예요. 경력 좋네. 그런데도 이제 그럼 유담 씨한테 밀린 그분 거죠. 지금도 조교수로 있어요? 아마 여기 인천대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일하시지 않을까요? 네. 경력도 좋아. 근데 유담 씨는 94년생 31살에 박사 쓴 지 75일 만에 지금 이거는 뭐 교수로 아니 이건 뭐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아까 너무 그거 한번 이상하네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또 궁색한 변명을 해요. 그러면 뭐가 왜 우수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네. 많이 엄청난 차이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랬더니 이 SSCI급의 논문이 실린 그 유력지 잡지의 수준이 다르다. 에라이. 네? 그 수준이 그 유담 씨 거는 뭐 8.7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1인데요. 아, 8.7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보다 낫다. 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코미디래요. 제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하면서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문에. 그냥 그거는 그 학술지가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쓴 거지. 그 안에 논문이 얼마나 더
우수하냐 이런 걸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고 네. 그 논문의 그 우수성은 결국 인용해 쓴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인용이 안 돼 있어요. 저 자, 건은. 인용해서 다시 한번 딴 건이에요. 저 한 네. 건도 다른 논문 아, 인용이에요. 그래요? 한 건도? 네, 다른 인용. 그 영어로 써왔어야죠. 그래, 왜 또 인으로 영어다, 해줬어? 영어에. 너무 양보 많이 하신다. 이렇게 능력이 차이 나는데 더 큰 차이는 아빠가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알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거죠. 네. 이건 뭐 이거는 유승민 씨가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스스로. 네. 유승민 씨는 이건 못 견디는 그렇지, 못 사람이거든요. 견디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개입을 네. 했든 안 했든은 네. 둘째 문제고 네. 그 수사기관에 밝힐 문제고 유승민 씨는 유담 씨를 향해서 비판 성명서 내야 돼. 맞습니다. 유승민 씨는 그렇지 내야지 어. 딸한테. 입시 비리는 불법이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해야 돼 이번에. 네. 어. 네. 이게 입시는 아니지만 네.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입시를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취업하려고 때문에 하는 건데. 하는 그렇죠. 진짜. 호흡 잘 맞네. 안 하죠? 안아줍니다. 안 하죠. 네. 저는 되게 아유. 위안이 되는데 네. 저는 그 김용태 의원이 사실은 청년 의원이잖아요. 김용태 얘기는 할 필요까지 아니 없어요. 왜냐면 김용태는 뭐. 아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용태까지. 설명을 듣지도 않고 어떤 프레임에 갖추는 거는 공정성에 반한다. 네네. 제가 이거 설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이, 뭐. 얼마나 궁금한데. 네. 네. 김용태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잡으러 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나경원 아들 네. 또 문제가 아들이 요거는 이제 있었군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인천대.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정치인들 빨리 잡고 뭘 해야 되냐면 언론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다루는지를 보도하는지. 우리 또 이 이름 뭐라고 했죠? 이봉우입니다. 이봉우 씨와 함께 그것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네. 나경원 아들. 어떤 문제가 어떤 있나요? 문제가 있어? 이 나경원 아들. 나경원 씨한테 아들이 있군요. 네. 나경원 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아들. 전아들이 아니고 현아들. 현아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나경원 의원의 아들. 현아들. 네, 현아들. 전화들은 문제가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사과하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미 2020년 10월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일단 서울대는 고교생 신분의 연구 인턴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이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 그 실험 그리고 연구하는 인턴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잘못된 거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는 윤 교수, 네, 지금 뭐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윤형진 교수에게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해서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네. 부탁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인턴 자리에 꽂은 것으로 의심이 됐었고요. 네. 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단순히 인턴만 한 게 아니라 논문의 저자로 올라가요. 고교생인데. 우와. 1저자로 올라간 포스터 논문 아주 짧은 이제 소논문에도 1저자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에는 이제 제4저자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서울대가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오. 저자로 등재된 과정도 문제가 있고 네. 인턴에 이 학생을 넣어준 것도 문제가 있어. 네.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결론은 하지만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갑니다. 나가 이씨. 그래서 이때 너무하네. 당시에 논란이 커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진 바 있지만 아들 안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뭔 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네. 그 해명이. 그런데 서울대 이 진실위원회에서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문제 있다면서도. 네. 그래서 다수의 언론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보수 언론들 다 그 인용만 많이 하는 거죠.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 그 없다고 한 얘기만 거랑 해.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됐고요. 수사도 이게 고발 조치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중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야. 너무 잣대가 다르네요. 이게 더 심각하다. 그렇네. 잘못한 것보다 그걸 덮는 게 더 잘못된 거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왜 다 무혐의냐. 이 말이 되느냐. 그 부분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13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만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아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안 하셨어요? 했어? 조사도 안 해? 아니 와. 맨날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지식인들, 대한민국 정치인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못 참는다며. 대한민국의 맞아요. 무슨 그것은 뭐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며. 맞아요. 그래서- 왜 조용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자녀 생각해 보면 아유. 표창장을 만들었느니 심지어는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징역 4년이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가.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인턴을 만들어서 들어간 셈이나 다릅니다. 와. 네. 거기다가 논문의 저자로 올라갔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저자로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 한 게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한 게 없는데 진짜. 저자로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나온 거죠 사실상. 다른 대학도 아니고 동양대학은 그렇게 동양대학 무시하는 건 그런 아니지만 말은 저 부적절합니다. 발작 버튼 난리 지금 서울대가 네, 네. 이러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조용하다고요? 와,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아이들 교육 문제는 못 참는다며. 난리 났다면서요.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할 때는 언제 어떻게 불러서 조사도 안 합니까? 한동훈 딸. 이렇게 한동 시간 없으니까 네. 한동훈 딸. 한동훈 씨의 딸도 2022년 5월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지금 MIT를 다닙니다. 네. 한동훈 다니고 씨의 딸은 있어요? 2023년 4월에 합격을 했어요. 어. MIT 합격이 됩니다. 네. 그런데 2022년 그리고 2021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죠. 요때 이제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을 여러 가지를 쌓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네. 여러 기업한테 노트북을 좀 아동복지센터에 기부를 해달라. 내가 그렇게 맞아. 기업 홍보팀에 무작정 다 이메일을 넣었다. 맞아. 아, 다 거부하는데 딱 한 곳에서 너무 맞아. 감사하게도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주셨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인이 막 해외 언론 인터뷰도 합니다. 미국 지역 언론. 왜냐하면 그런 게 또 해외 대학 갈 때 스펙이 된대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준 회사가 한동훈 씨 부부와 아주 친한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엄마 찬스 의혹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때 그 보도를 썼던 그 한겨레인가 뭐 아주 그 지엽적인 부분에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경원 의원 얘기할 때 검찰 얘기했는데 네. 한동훈 씨가 고발해가지고 한겨레 기자들 검찰 수사 받았어요. 맞지? 네. 아니 입시 비리한 사람들은 수사 안 하고 기자들은 또 기자들 수사 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딸이 기부한 것 그리고 그 기업이 50대 준 거 다 인정됐습니다. 인정이라기보다는 확인이 됐습니다. 아, 확인됐어요? 본인들도 나중에는 다 우리가 준 거 맞다고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럼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딸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했는데 처분이야? 무혐의. 한동훈 씨 관련돼서 11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이거 말고도 논문 대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저자가 나타나지 예,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겨레가 저자를 찾았어요. 네. 저자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 한동훈 씨 딸이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외 그 논문 학술지 그 기관에다가 영어 논문을 한 확인된 것만 11개 정도를 게재를 해요. 이것도 이제 스펙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게 또 사실은 약탈적 논문 기관이라 해서 문제가 됩니다. 남의 걸 표절한다든가 대필한 거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냥 검증 없이 받아주는 그런 학술지 기관들이 있어요. 아, 네. 한동훈 씨 딸도 거기다 올린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문서 정보 우리가 논문 같은 거 파일 다운받아서 문서 정보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 원작자가 벤슨이라는 사람을 아 맞아 거예요. 생각난다 벤슨.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벤슨이라는 사람을 한겨레가 SNS로 연락까지 합니다. 당신이 이 제목의 논문 써준 거 맞지 않아? 맞다고 해요 본인이. 본인은 원래 이런 거 대필 많이 해준다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게 논문 대필 의혹이 굉장히 커졌던 것이고요. 네, 그 수사기관에 수사했어요? 이것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이게 이제 어떡해요? 11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 경찰 이건 경찰이 이제 무혐의 불송치한 건데 태도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우리가 그 해외 기관이니까 해외 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논문 받을 때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되니? 요 논문 한동훈 씨 딸의 문제된 논문은 어떻게 검증했니? 근데 해외 기관에서 답신을 안 준다. 답신을 안 주니 이거는 검증할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무혐의 우리가 검증할 불송치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없지 않냐? 무혐의라고요? 네.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로. 그 딸을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딸 조사 안 했고 한동훈 씨 조사 안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심우정 딸. 심우정 딸. 또 있어. 네. 심우정 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딸. 네. 심우정 딸은 뭐 어떻게? 심우정 씨 딸은 작년 1월, 2024년 1월에 먼저 국립외교원에 취업이 됩니다. 네. 국립외교원에 취업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국립외교원이 원래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예요. 네, 졸업을 소지자. 해야 돼.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학위를 네. 땄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심우정 씨 딸은 그때 당시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어요. 예정자. 취득 예정자인데 합격이 됩니다. 아니 나도- 기준이 안 맞잖아. 나도 그러니까. 슈퍼스타 예정자거든. 지금 슈퍼스타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네. 거예요. 이거 하지도 마. 네. 어디 가서 무슨 예정자는 뭐 그런 얘기 그래. 왜 해줘? 네, 죄송합니다. 그냥 자격 요건이 안 돼. 예, 안 되는 사람을 근데도 뽑아준 지원을 거다. 했고 걔가 됐지. 예, 됐습니다. 이거는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뒤늦게 8월인가에 고용노동부가 9월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채용관련법 위반이라고 고용노동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뭐래요? 수사기관은 이제 수사로 넘어간 단계고요. 고용노동부는 위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 이제 수사 공수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거기서. 있죠. 왜 이렇게 늦어? 공수처는. 그리고 언론도 너무 조용하다. 조용해. 조국 가족이 있어서는 매일매일 난리 나고 영민이라며. 그러니까 청년들도 너무 선택적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심우정 제대로 알려야겠네요, 언론에서. 예전 총장의 따님은 그래도 임용이 보류된 상태로 아직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교수님은 9월부터 강의 중이십니다. 유담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인천대. 네. 유담 집중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아무튼 문제가 많은데 대한민국 네. 언론의 양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좀 의원님, 네. 그 심우정 딸이 그 외교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우정이가 외교부 관계자들이랑 아주 친하답니다. 네, LA 네. 총영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많이 가까웠대. 저희도 요거 얘기 처음 듣지? 저는 처음 네. 듣습니다. 그거 많이 매부쇼 좀 배워갑니다. 봐라. 저희도 제보 받았는데요. 네. 인천대의 명예교수 그 무역학부에 관련된 분이 엄청 그 유승민 의원님과의 친분을 자랑했고 그 얘기를 왜 이제? 유승민 이게 제보니까 확인된 바는 아직 아닌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모셔다가 강의도 계속 하고 응? 뭐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 강의도 얘기를 받고. 미리 했었어야죠. 이럴 때 또. 네. 그런 저 친분설 제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언론의 언론? 양태. 예, 언론 양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보도량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사람들 나경원, 한동훈, 심우정. 뭐 유승민 씨 딸 유승민. 이런 사람들 심우정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채용 비리, 입시 비리 의혹이 보도 자체 잘 안 납니다. 네. 이게 그냥 비교 대상을 위해서 제가 그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표창장 논란이 터진 게 2019년 8월 19일이에요. 네. 그때 처음으로 나와서 제가 각 의혹들이 처음 나왔던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의 보도량을 비교했습니다. 좋다. 이런 거 좋아. 네. 그러니까 조민 씨 의혹이 처음 나왔던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아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좋아요. 한 달간의 보도량을 비교해봤는데 제가 요 이봉우가 한 거예요? 예, 이건 제가 한 이거 겁니다. 잘했다. 예. 이봉우. 예를 들어서 조민 씨는 의혹 제기 직후 한 달간 무려 2,788건. 요거는 제가 포털이 아니고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라는 비카인즈. 그거를 이용했다고 이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해요? 네. 2,700. 비카인즈에서 이 비카인즈는 심지어 104개 언론사밖에 안 돼요.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조민 씨 2,788건인데 와. 나머지 사람들 나경원 의원, 뭐 네. 심우정 씨 딸, 한동훈 씨 딸 등등 모두 보도량이 많아야 200건.
285건. 한동훈 씨 딸이 그나마 보도량이 좀 많아요. 이게 최근 이슈니까. 네. 한 달간 285건. 심지어 적으면 100건도 안 됩니다. 나경원 아들 논문 논란 같은 경우에 한 달간 96건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조민 씨 딸하고 의혹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아, 예. 조민 씨 보도량에 비해서 3%에서 5%밖에 안 돼요. 한 달간의 아. 보도량이. 애초에 보도량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나경원 아들, 심우정 딸, 한동훈 딸 등등의 논란을 보도할 때 이 언론사들의 대부분 보도의 양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야 공방 처리하고요. 네. 그런 이건 거 너무- 의미도 너무- 없어. 그거. 이건 너무 관성화돼 있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자꾸 조국 대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아들 논란이 나왔을 2020년 한창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결이 또 공방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네. 괜히 조국 대표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조국 대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아 물타기로 뭐 이런 들어가는구나. 식으로. 물타기.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많고 아 물타기 보도. 심지어는 최근에 진선미 의원께서 제기하신 유담 씨 논란 같은 그렇지, 경우에도 요거는 많이 여러분 있어야지. 보도 보시면 네. 보도의 절반 이상이 조국 대표 이름이 제목에 나와요. 왜요? 아. 왜? 조국 대표가 유담 씨를 언급하면서 비판했다. 아. 조국 대표가. 아. 그러니까 의혹의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 조국 대표 논란으로 물타기해서 보도해 버리는 거예요. 야. 아, 너무한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상당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당시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 네. 이거는 사실 너무 병적으로 많다라고 비판할 때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 그 점잖은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상이라고 항상 얘기해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지식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빼고 그냥 점잖고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이거 설명해봐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솔직히 입시 비리가 조민 씨가 더 심각했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다 증명이 되는데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몇천 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민 씨 네. 보도에 대해서는 꼭 언론의 양태를 여러 번 매불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당시 2020년, 2019년 당시에 조민 씨 조국 일가를 향한 언론 보도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네. 조국 가족을 영화 기생충에 비교한 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남의 집 들어가서 갉아먹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 아. 표창장 위조, 영화 안에 위조하는 거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 보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월간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의 진짜가 뭐가 있냐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었고요. TV조선 기자들은 조민 씨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것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고요. 아,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민 씨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방해를 끼쳤고요. 그 주차장에 상주를 하면서 기자들이 한 외제차를 봅니다. 그 외제차를 보고 조민이 이거 입시비리하고 맞아. 외제차 끌고 다닌다. 보도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딴 거짓말이었어요. 사람 차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심각한 보도 양태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심우정, 나경원, 한동훈 등등의 자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얼만큼 열심히 보도했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야, 빠르게 화난다, 갑자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미디어 관련한 이 얘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량의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뭐 교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네. 그 내부 제보자든 어떤 분들이 좀 용기를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교수 사회만큼 좁은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수사기가 굉장히 저는 용이해. 편한 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정성평가에서 유담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면 요거는 참 어려울 거야. 근데 요거는 정량평가에서 객관적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담이 굉장히 이상하게 높은 점수를 받고 학력에서 경쟁자들은 낮은 점수를 네. 받았거든. 이건 수사 쉬워. 네. 어. 쉬워. 요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눈만 있고 생각만 있고 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수사합니다. 고맙습니다.